네,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입틀마 학교에서 강요받는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트루스 10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라기보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순서인데요. 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는지,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틀어주는 교육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일련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상당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보면서 이건 균형 잡힌 교육이 아니고 완전히 기울어진 어떤 특정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이제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트루스 포럼 안에 있는 청년 회원들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대표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그 주제로 한번 트루스 10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이제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다룰 내용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학생 교육 영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런 교육 영상들, 불편한 영상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성평등 교육, 노동 인권 교육, 가정폭력, 아동폭력 예방 교육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평등 교육 요거 한 개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교육 영상. 그럼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좀 깨졌는데요. 이제 이 교육 영상들은 그러면 언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중고등학교의 학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영역이 이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학교의 이제 학사에는요. 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은미체 이런 교과 수업이고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비교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교육,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상들은 이 자율 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보통 이런 자율 활동들은 일주일에 평균 주당 1시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이 자율 시간에 뭐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떨 때는 뭐 일주일 중에서 1시간도 안 하는 주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2~3시간을 몰아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1시간 요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교육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전달이 되느냐? 뭐 당연히 학교, 각 교실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전달하느냐? 아주 다양합니다.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영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위탁기관에서 주기도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성평등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중앙방송실 영상 송출을 통해서 주로 담임선생님이에요. 각 반 담임선생님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이제 시청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이제 시청을 하느냐? 이 자율활동의 주제들인데요. 이제 아까 여기 말씀을 드린 여기 요 자율활동 자치 적응 행사 중에 자치 행사는 이제 요렇게 지금 개학식, 방학식, 학급 자치 요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는 여기 이 분홍색 박스 안에 있는 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 교육이 많죠. 정보통신 윤리교육,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 쭉쭉쭉 있는데요. 이제 좀 이름도 좀 거슬리는 노동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잖아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 교육으로 언젠가 이렇게 싹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요거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왜 학생들이 받나요? 이런 거 가정폭력 예방은 뭐 요즘 뭐 학생들이 부모님을 패서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래서 결국엔 이거거든요. 너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혹시 학대받고 있지 않니? 혹시 가정폭력 당하고 있지 않니? 그럼 신고해라. 약간 이런 주로 그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여가 시간 즐기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정신들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위의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무엇을 그러면 애들에게 보여줬길래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가? 성평등 교육 이런 학습지를 이제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는데 키워볼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익숙한 미디어 다시 보기, 미디어 성인지 감수성. 주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고요. 제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점수를 매깁니다. 나의 성인지 감수성 점수는 해서 체크리스트에 이제 체크한 걸 가지고 채점을 해라. 그렇다에 체크하면 빵점이고요. 보통에 체크하면 5점이고요. 아니다에 체크해야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인지 궁금하시죠? 네, 10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일단 1번 키워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 앵커와 젊은 여성 앵커의 조합으로 뉴스가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러분들 한번 답해보세요. 자연스러우신지, 이것이 부자연스러우신지, 어떤지. 자, 여기에 이제 그렇다. 자연스러운데? 이게 뭐 그냥 괜찮은데? 그럼 여러분 빵점이십니다. 네. 감수성이 아주 엉망진창이신 거예요. 성인지. 자, 보통이다 그럼 5점이고요. 아니다. 어머 너무 부자연스러워. 왜 꼭 남자는 저렇고 여자는 젊고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 갖고 계셔야지만 여러분 10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상 내용을 이게 이제 비공개 영상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고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남성 중심적인 뉴스 제작 관행은 여성 앵커가 방송 경험을 쌓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성의 기회를 뺏어간다. 이제 뉴스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여성 앵커도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 앵커의 처지는 꽃과 같은 역할.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성 앵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관행. 여성 앵커에게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관행. 아주 슬픈 표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제 후에 나오는 게 탈코르셋 운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코르셋처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억압적인 것들, 속옷, 화장. 근데 이제 여기서 애들이 그나마 똑똑한 게요. 이거를 강의하는 강사분이 여자였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럼 지는 왜 화장을 하고 나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획일적인 외모의 잣대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이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강요받는 거 자체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가꾸는 건 개인의 자유의지고 내 몸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뭐 내가 스스로를 아끼고 막 이렇게 좋은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막 이런 것들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다 못 보니까 오늘 1번, 2번만 볼 건데요. 예능에서 운동을 잘하는 남자 연예인에게 남자답다라는 자막을 붙이는 건 칭찬이니까 괜찮다. 자, 여러분 요구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데 뭐 그냥 뭐 운동 잘하니까 뭐 멋있다 남자답다 할 수 있는 거지. 빵점이십니다. 네, 보통이다 5점. 아니야. 그 무슨 말이래? 그게 무슨 칭찬이야. 운동 잘하는 게 남자다운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10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성과 남성다움을 고려했을 때 운동을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 남자답다고 말하는 건 차별이고 불균형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 여기서 차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게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이 교육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향하는 목표 지점은 차별 금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캡처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활동 3에서 사진 속 인물들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낯설게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 키워볼게요. 자, 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인 도브라는 모델이래요. 네, 이제 강사의 멘트를 제가 그대로 땄습니다. 모델 레인 도브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다운 여성과 거리가 먼 남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그런 점을 아주 좋아하며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모델입니다. 네, 여자예요. 두 번째, 할람 카르. 할람 카르는 선천적 호르몬 관련 질병으로 얼굴에 턱수염이 자라는 여성 모델입니다. 여성의 얼굴에 턱수염은 고정관념, 아유 힘들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이 선천적으로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이 있고 이 앞선 분도 선천적으로 약간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인 골격과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넘어가는 활동지가 이겁니다. 혐오는 단순히 밉다, 싫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1번. 혐오 표현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 이제 이런 거, 이상해, 징그러, 이렇게 하면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대상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혐오 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사회적 약자, 뭐 귀에 따갑게 들으셨죠? 소수자를 혐오하고 있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전 이게 너무 웃겼어요. 왜 이 얘기를 자기들이 합니까? 이는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가 왜곡되거나 부정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못 내게 지금 하는 게 저희인가요? 아무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혐오 표현이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무슨 답을 할 것 같으세요? 활동지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무슨 답을 할까요? 단순하게 애들은 생각해서 처벌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게 막 나쁘지만은 않아요. 반응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로 제 경험에는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남학생들과 일부 여학생들이 아주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왜 여자 얘기만 하느냐. 남자, 여자의 양성평등, 모두의 평등을 말해야지.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왜 답을 강요하느냐. 똑똑하지 않나요? 결국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팽팽해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고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말 못하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여기서는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의견이 더 좀 셉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럼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저희 입틀막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가 이제 너무 놀래서 이제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건데 사실상 이거죠. 지금 저에게는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거의 전락한 게 아닌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 저는 이게 왜 또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전에는요. 이런 교육들이 애들이 안 봤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고 교과서 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너무 유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주 확 바뀐 게 있는데요. 애들이 그냥 정신을 쏙 빠져서 봅니다. 왜냐면은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예를 들어 저런 것도요, 재현 드라마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리얼리티가 거의 이제 실제 현실과 거의 싱크로를 99%처럼 만들어서 애들이 아침 막장 드라마 보듯이 쏙 빠져서 보게끔 좀 바뀌었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유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우리 집 얘기인데? 이런 생각 들게끔. 예를 들어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중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양부모가 혹은 한부모 가정이든 아무튼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할머니랑 함께 생활하는 애가 있는데, 할머니가 막 바쁘고 막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애가 자꾸 이제 막 귀찮게 구니까, 그러니까 귀찮게 굴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좀 저리 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화분을 깼어요. 그러니까, 너! 이놈은 지지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빵빵 이제 엉덩이 찰싹찰싹 이제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럼 이제 애들은 저 우리 할머니인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와서 진짜 이렇게 영상이 리얼해요. 이 삐년아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여과 없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쏙 빠져서 보게끔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아니면은 이런 이제 정보통신 윤리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들도 문제 내용이 있을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아이돌 연예인 등장해서 재현 드라마로 꾸민다든지 이래서 애들을 알고 굉장히 집중도가 높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수단의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계속 주입을 받고 그나마 요즘 아이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매체들도 접하니까 저거 그냥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맨날 이런 거를 듣고
노동인권교육이다, 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다, 맨날 장애인식 교육이다 해서 성교육이다 맨날 이런 걸 이제 듣다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생각을 강제하는 그런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저는 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것들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럼 사실 제가 아이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제가 물꼬를 텄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식으로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이거가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너희도 생각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어떤 남학생한테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 말을 하면 또 인터넷에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말을 하면 또 욕을 먹게 되겠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정말로 입을 틀어 막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담임의 임장하에 혹은 교과 선생님의 임장하에 이런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교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하면서 이게 맞다는 식으로 또 몰아가면 또 애들은 또 조금 따라가고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이런 학교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